윤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는 날 어떻게 보면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좀 무거운 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지지율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조사예요. 윤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KSOI 조사인데요. 윤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좀 올랐어요. 그래서 70.1이 나왔고 긍정평가는 여론조사는 사실 이 추이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파란색 선은 계속 수치가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27.5, 20%대 지지율이 또 나온 거죠.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리얼미터. 이 조사도 부정평가는 계속 높아지고 있고 긍정평가는 역시 30%대가 무너졌어요. 29.3이 나왔습니다. 우리 천하람 위원께요. 네. 우리 어떻습니까? 오늘 휴가 복귀한 날 글쎄요. 뭐 대통령실은 굉장히 분위기가 무거울 수밖에 없겠네요. 네, 물론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이게 만약에 임기 중반이었다면은요. 내각 총사퇴 그리고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총사퇴 카드가 나와야 될 정도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대통령 취임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극약 처방을 쓰기도 사실 어려운 그런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앞으로 조금 더 어떤 정책이라든지 메시지를 다듬어서 어떤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겠다라는 얘기 외에 나올 수 있는 카드들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도 꽤나 답답한 심정일 것 같고요. 다만 한마디만 첨언을 하자면은 네. 이게 저는 대통령보다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의 어떤 부족함이 많이 드러난 어떤 국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대통령실의 정무 기능과 홍보 기능 정도는 최소한 조금 더 보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이걸 담당하는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들도 좀 각성할 필요가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대통령실에 대한 인적 개편의 중요한 포인트를 천 의원께서 짚어주셨는데 잠시 후에 좀 얘기해 보도록 하고 우리 장윤미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우리 지지율 그래픽 다시 한번 쭉 한번 보여주세요. 어쨌든 취임 100일도 안 됐는데 지금 연거푸 20%대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뭔가에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구체적인 액션을 취해야 할 텐데 장 변호사 보시기에는 이 지지율의 이 하락세를 반등시킬 수 있는 뭔가의 어떤 카드를 좀 내밀어야 된다라는 조언을 좀 주신다면. 사실 카드가 많지는 않을 텐데 이 정부는 전 보수 정부가 이런 난관에 부딪혔을 때 어떤 타겟책을 찾았는지를 참조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임기 5개월 차에 국정 지지율이 낮은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때 국회가 상당히 대치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휴가까지 반납을 하면서 이른바 저도구상이란 걸 내세웁니다. 그때 허태열 비서실장 바로 경질했고요. 어허. 9명의 수석 중에 5명을 갈아버립니다. 이 부분이 인적쇄신이란 게 물론 이미 합을 맞춰서 이제 막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는데 사람을 자르게 된다? 부담이 있죠. 그렇지만 이 정치 영역에서의 인사를 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메시지인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의 면면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실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서 아주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임기 4개월 만에 대대적으로 청와대 구조를 개편을 합니다. 이것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로서는 최선책이었기 때문에 전 보수 정권에서도 이런 타겟책을 냈던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그런 선택지를 가져갈 생각은 없어 보여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어느 정부든 뭔가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빠짐없이 나오는 게 이제 사람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인적 쇄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박순애 장관 하나 경질하는 걸로 일단 좀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에서는 공히 이런 목소리가 좀 나왔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이 비상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민생 행보 강화하겠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뜻 받들겠다와 같은 하나만한 원론적 접근으로는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만 키울 뿐입니다. 식물장관, 투명 강요로 전락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사퇴 정도로는 돌파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을 갉아먹는 그런 내각이 있다면 이것을 저는 미련 없이 과감하게 업차마속하는 마음으로 인적 쇄신은 저는 필요하다 보거든요. 그래야만이 국민들이 그 새 정부에 대한 믿음이 훨씬 더 공고하게 되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다시 회복시키지 않을까 이런. 자, 아까 이제 내각에서는 박순애 장관이 교체가 될 것 같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아직 대통령실의 인적 개편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천하람 위원께서
아예 콕 집어서 말씀을 주셨어요. 뭐 홍보, 그다음에 정무, 뭐 비서실장 이런 정도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내각 같은 경우는요. 네. 사실 그 교체하기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극단적인 여소야대 국면 아니겠습니까? 청문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예. 근데 반면에 대통령 비서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임명도 용이하고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인적 쇄신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을 보면 비서실장도 원래 정무적인 뭐 어떤 역할을 하시던 분이 아니고 정무수석도 별로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게 잘 안 보인다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예. 또 홍보 기능도 오히려 대통령을 도와주기보다는 혼선을 강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많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대통령실이라는 건 원래 최고도의 정치를 하는 곳인데 이런 정무, 홍보 기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대통령실의 고민은 이러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인적 쇄신이라는 것은 인적 쇄신을 했을 때 결국 국민들로 하여금 호응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의 수석들 몇 명 바꾸는 것 갖고는 국민들이 아 이걸 갖고 인적 개편을 했다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수석들 몇 명 바꾸는 거를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네. 있어요.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장윤미 의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말 100%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네. 이게 대통령께서 보좌를 잘못 받아서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측면이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 지표를 보더라도 대통령실이 잘못했다라는 것보다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다라고 지표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능력과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인 것인데 네. 이게 과연 몇 명 인적 쇄신을 통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좀 더 근원적인 대책은 저희가 대통령은 어쨌든 5년 임기가 보장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이미 100일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훨씬 많은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부분 능력치 그리고 대통령의 태도의 변화로서 지지를 반등 이끌어낼 수 있고 그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대통령실 인적 개편은 아직까지는 뭐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8월 17일이 대통령 취임 100일이거든요. 그 즈음에서 인적 개편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있으니까 좀 차근차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